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두 기업입니다. 드래프트킹스, DKNG죠. 그리고 엘프 뷰티, ELF입니다. 네, 요즘 시장 분위기나 단기적인 주가 흐름과는 좀 별개로요. 이 두 기업이 2026년 이후에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흥미로운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 그 핵심 동력이 뭔지, 그리고 또 어떤 기회와 위험이 있을지 이걸 좀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네네. 단순히 주가 그래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사업의 진짜 내용, 본질을 들여다보는 거죠. 시장의 단기적인 소원보다는 좀 장기적인 그림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드래프트킹스부터 한번 얘기해 보죠. 아시다시피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힘들었죠. 연초 고점 대비 거의 40% 가까이 떨어졌으니까요. 투자자분들 마음고생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게 왜 떨어졌나 배경을 좀 보면 이게 회사 자체의 펀더멘털 문제라기보다는 그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 이게 크게 작용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그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 예측 게임들 이런 게 나오면서 경쟁이 확 치열해졌다. 이런 분석이 많았죠. 네. 네, 맞아요. 그런데 그 경쟁 서비스들은요. 이게 아직 법적인 경계가 좀 모호하달까요? 아, 모호하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회색지대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좀 봐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미국 주정부는요. 합법적인 온라인 스포츠 베팅으로 세금을 꽤 많이 걷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세수가 중요하죠. 그럼요.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이랑 세수원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이런 회색지대의 경쟁 형태를 과연 주정부들이 쉽게 받아들일까? 이건 좀 의문이에요. 그렇겠네요. 오히려 기존의 합법 사업자들을 좀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쟁 우려가 있긴 한데 그 이면에는 이런 법적, 제도적인 변수가 더 숨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셈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드래프팅 킹스의 사업 성과 자체는 상당히 이상적이에요. 지난 분기 매출 보니까 15억 달러. 네, 15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37%나 늘었어요. 이게 스포츠북이랑 온라인 카지노, 그러니까 아이게이밍 영쪽에서 사용자들이 아주 활발하게 참여한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요. 바로 수익성 개선입니다. 아, 수익성. 네, 예를 들어서 한 경기 안에서 여러 결과를 막 조합해서 거른 거 있잖아요. 동일 경기 승률 예측, SGP라고 하죠. 네네, 들어봤어요. 네, 이런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전체적인 이익률, 그러니까 총 마진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복합 베팅이 보통 개별 베팅보다 수익성이 더 높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사용자 참여도 늘고 동시에 수익의 질도 좋아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단순히 이용자 수만 많은 게 아니라 돈이 되는, 그러니까 수익성 높은 상품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예전에는 그 신규 고객 유치하려고 마케팅 비용을 정말 많이 썼잖아요. 엄청 썼죠. 근데 이제는 그 비용 증가율은 좀 둔화되면서 운영 레버리지 효과, 이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매출은 느는데 비용 증가는 그보다 적어서 이익이 더 확 늘어나는 구조, 이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네, 그 결과가 바로 조정 EBT다. 그러니까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빼기 전 영업이익으로 딱 나타나는데요. 네. 지난 분기에 3억 100만 달러, 이걸 기록하면서 무려 134%나 급증했어요. 와, 134%요? 네, 예전에는 정말 대규모 투자를 해서 시장 점유율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기반 위에서 진짜 실질적인 수익이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단계로 확실히 넘어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사업 모델이 좀 성숙해지면서 수익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구간에 들어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야, 정말 놀라운 성장세네요. 그럼 밸류에이션은 좀 어떤가요? 아무리 성장성이 좋아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2020년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계산한 주가 수익 비율 PE가 약 16.7배 수준이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네,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죠. 이 정도면 빠른 매출 성장이나 수익성 개선세를 생각하면 상당히 합리적이거나 어쩌면 좀 싸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래 성장 잠재력을 생각하면 현재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일 수 있다는 시각 충분히 가능해요. 물론
미래 예측이라는 게 항상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요. 그렇죠. 근데 드래프트 킹스는 이미 합법화된 시장에서는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확실히 다지고 있고요. 또 약간 캐주얼하게 즐기는 이용자들, 가벼운 배터들이 많이 찾는 플랫폼이라는 강점도 있고요.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직 그 온라인 스포츠 베팅이 합법화 안 된 큰 시장들이 꽤 남아있잖아요.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같은? 맞습니다. 만약에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같이 인구가 정말 많은 거대주에서 온라인 스포츠 베팅이 합법화된다면 와, 이거는 드래프트 킹스한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열릴 수 있죠. 그렇죠.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네. 이 두 주만 합쳐도 미국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또 회사가 자체적으로 픽 기반 예측 시장, 그러니까 픽스, 베이스드 프리딕션 마켓스, 이런 새로운 형태의 게임으로 확장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아, 새로운 게임 형태요? 네. 이건 기존 스포츠 베팅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더 넓은 사용자층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경쟁 서비스 관련 법적 문제도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되겠네요. 혹시 법원에서 드래프트 킹스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에요. 와, 그러면 현재 경쟁 구도가 정말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 법원 판결 하나로 그 회색 지대에 있던 경쟁 서비스들이 확 위축되거나 아예 사라진다면 드래프트 킹스는 훨씬 유리한 환경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되겠죠. 이건 뭐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고요. 네. 물론 법적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잠재적인 업사이드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죠. 규제 환경 변화가 때로는 기업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드래프트 킹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죠. 시장의 경쟁 우려라는 안개 속에서도 탄탄한 사업 성과랑 수익성 개선, 그리고 미래 확장 가능성이라는 펀더멘털이 좀 빛나고 있다. 이런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볼까요? 방금 본 드래프팅 킹스는 규제라는 외부 요인 속에서 기회를 찾는다면 엘프 뷰티는 M&A라는 내부적인 전략적인 선택으로 새로운 성장 국면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이 흥미로운 변화도 자세히 좀 살펴보죠. 네, 엘프 뷰티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엘프 뷰티. 정말 지난 몇 년간 소비재 분야에서 가장 뜨거웠던 성장주 중 하나였잖아요. 맞아요. 정말 대단했죠.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고 또 트렌디한 제품으로 Z세대를 확 사로잡으면서 무섭게 성장했는데 그런데 최근에요. 그 헤일리 비버가 설립한 스킨케어 브랜드 로드 아시죠? 아, 네네, 로드. 이걸 무려 10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이건 정말 큰 베팅인데 엘프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로드의 성공 스토리는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이게 설립된 지 3년도 채 안 됐는데 별다른 유료 마케팅 거의 없이요. 주로 온라인 채널에서 소수의 제품만 팔면서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어요. 와, 광고 없이 2억 달러요? 온라인에서만? 네, 이런 종류의 자생적인 성공, 그러니까 광고나 인플루언서 협찬에 크게 의존 안 하고 제품력이란 입소문만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거, 이걸 오가닉 트랙션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뷰티 업계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에요. 진짜 브랜드 파워랑 팬덤을 보여주는 거죠. 와, 진짜 대단하네요. 그만큼 제품 자체의 매력도 있고 또 헤일리 비버라는 인물의 영향력도 강력하다는 증거겠죠. 그렇죠. 엘프는 이제 이 강력한 브랜드를 자신들이 가진 그 방대한 유통망이랑 효율적인 제조 시스템에 통합시켜서 이걸 훨씬 더 큰 글로벌 브랜드로 키울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잡은 겁니다. 아, 로드는 브랜드 파워는 있지만 아직 규모의 경제나 글로벌 유통 경험은 좀 부족했는데 엘프가 그 부분을 딱 채워줄 수 있는 거죠. 서로에게 뭐랄까 윈윈이 될 수 있는. 시너지가 정말 크겠네요, 그러면. 네, 그런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시너지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지난달에 로드가 세포라에 입점했는데 반응이 엄청났다고요? 네,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세포라에서 로드 제품 판매 시작한 첫 이틀 동안에요. 약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0억 원 넘는 매출을 기록했어요. 와, 이틀 만에 130억이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금액이 그 이틀간 세포라 전체 매출의 약 35%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세산의 35%요? 네. 특정 브랜드 하나가 이 정도 파급력을 보여준다는 건 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로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이 얼마나 열망하는지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죠. 세포라 매출의 35%라니.
저도 그 수치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근데 단순히 출시 초반의 반짝 효과 그 이삭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물론 뭐 출시 초기 효과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브랜드 파워가 받쳐주지 않으면 이런 수치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올해 말에는 영국 세포라 매장에도 출시될 예정이라서 글로벌 확장의 시작을 알리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건 시작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엘프의 그 넓은 유통망을 더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뭐 타겟이나 얼타 같은. 당연하죠. 엘프는 이미 얼타 뷰티나 타겟 같은 대형 유통 채널하고 아주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로드 제품을 이런 곳들에서도 판매하게 된다면 접근성이 훨씬 높아지면서 매출 성장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어요. 더 많은 소비자들이 로드를 훨씬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품 라인업 확장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로드가 아직 제품 종류가 그렇게 많진 않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현재 로드는 좀 핵심적인 몇 가지 제품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엘프의 그 뛰어난 제품 개발 능력, 그리고 제조 역량을 활용하면 앞으로 스킨케어 라인을 넘어서 뭐 색조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제품군을 확장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오. 로드의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랑 엘프의 빠르고 효율적인 제품 개발 능력이 딱 결합된다면 그 시너지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바로 가격대랑 마진이요. 네,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로드 제품은요, 엘프의 기존 주력 제품들보다 가격대가 훨씬 높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격대가 높을수록 총 마진율, 그러니까 매출에서 원가를 뺀 이익률도 더 좋은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따라서 로드 브랜드의 성장은 단순히 엘프의 전체 매출 규모만 키우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의 수익성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내년 이후 엘프의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성장성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다니 와, 정말 매력적인 인수였네요. 그럼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엘프 주가도 사실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런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면 여전히 괜찮은 수준일까요? 네, 그게 또 궁금하죠. 내년 회계연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 PE는 31배, 그리고 주가 이익 성장 비율, PEG라고 하죠. 이게 0.5 수준이라는 분석이 있어요. PEG가 보통 1보다 낮으면 저평가됐다고 보는데 0.5면 상당히 낮아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수치상으로만 보면 PEG 0.5는 향후 예상되는 이익 성장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높지 않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로드 인수를 통해서 강화된 성장 잠재력을 생각하면 현재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PEG 0.5는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10억 달러라는 거액을 들인 인수잖아요? 그리고 두 회사의 문화를 통합하고 시너지를 내는 과정이 뭐 순탄치만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위험까지 다 고려된 수치일까요? 그 인수 후 통합 PMI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늘 있는 변수인데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맞아요. 밸류에이션은 단순히 한두 가지 지표만 볼 게 아니라 그런 위험 요인까지 당연히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네. 10억 달러는 분명 큰 금액이고요. 로드라는 독립적인 브랜드를 엘프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통합시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앞으로 로드 브랜드의 통합과 확장이 얼마나 매끄럽고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게 엘프의 주가 향방을 가를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통합 과정을 정말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오늘 이렇게 두 기업의 이야기를 깊이 나눠봤는데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드래프트 킹스는 규제 문제와 경쟁 심화라는 외부 환경에 도전을 헤쳐나가면서도 탄탄한 사업 펀더멘털과 수익성 개선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네. 반면에 엘프 뷰티는 로드 인수라는 아주 대담한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폭발적인 성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흥미롭게도 뭔가 공통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공통점을 보셨나요? 두 기업 모두 현재 시장의 우려나 뭐 단기적인 이슈에 좀 가려져 있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장기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아닐까요? 아하. 드래프트 킹스는 경쟁 우려 속에서도 수익성 개선이라는 내실을 다지고 있고, 엘프 뷰티는 인수라는 큰 변화를 통해 미래 성장의 발판을 딱 마련하고 있고, 겉으로 보이는 잡음 너머에 있는 본질적인 성장 스토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오늘 이 두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시는 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네.
바로 시장의 인식, 즉 주가 움직임과 기업의 실제 펀더멘털 사이에 어떻게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인수합병 같은 전략적인 결정이 어떻게 한 기업의 성장 경로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드래프트 킹스처럼 외부 요인 때문에 펀더멘털 대비 주가가 좀 눌려 있을 수도 있고요. 엘프뷰티처럼 미래의 큰 변화가 아직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만 막 쫓아가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잠재력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따라가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겠네요.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슈나 헤드라인 너머의 본질, 그러니까 시그널을 포착하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정보의 홍수죠. 네,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중요한 정보, 진짜 알맹이를 가려내는 그런 통찰력이 필요한 시대니까요. 네, 오늘 분석한 두 기업의 핵심 성장 동력들, 드래프트 킹스의 규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수익성 개선 추세, 그리고 엘프 뷰티의 로드 인수 시너지 효과, 이걸 다시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두 기업 모두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살펴본 드래프트 킹스나 엘프 뷰티처럼요. 어쩌면 단기적인 시장 분위기나 어떤 특정 이슈 때문에 그 장기적인 펀더멘털 잠재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다른 산업 분야나 기업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규제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파격적인 기술 혁신이 막 진행 중인 분야, 혹은 또 다른 흥미로운 인수 합병 사례 같은 것들 말입니다. 네, 찾아보면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분석적인 관점을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다른 영역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만의 흥미로운 탐구를 시작해 보시길